2022년도가 벌써부터 좀 설레이는데요. 너무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대선. 근데 거기다가 조금 또 한번 생각해 볼게. 대선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지방선거 이퀄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선은 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론조사 해봤더니 이제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예. 1위가 이제 부동산 문제 해결. 아이쿠야. 이게 1위래요. 나라님 해결 못하는 게 가난이라고 알고 있는데. 후보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생각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후보 공약 중에서 공급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얘기하면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말은 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뭐 5천만 원 공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 원은 너무 많은데요. 그냥 20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큰 흐름은 예. 각 당에서 주요 이렇게 내놓는 정책들은 숫자 예. 또 엄청난 첫 번째로 이제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얘기를 한 게 250만 원. 예. 250만 원 중에 이 기본주택이라는 거를 100만 원. 그렇죠, 그렇죠. 기본주택이 도대체 뭔가? 예. 기본주택 방 3개짜리냐, 예. 방 5개짜리냐, 아니면 예. 방 하나짜리냐. 그렇죠. 2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좀 일단 잘 모르겠다. 예. 그게 첫 번째고, 이제 또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장기 임대주택. 예, 예.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MZ세대들은 임대 같은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소유에 관심이 그렇죠. 많은데 임대주택을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해봤자 예.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결국은 지금 공급이라는 거를 만약에 한다고 쳐도 예. 결국은 소유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실제로 좀 오래 살 수 있는 방 3개, 방 4개 이런 거 숫자가 아닌 이상에는 전체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야당 얘기를 좀 해보면 250만 원 이상을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예. 윤석열 후보 같은 예. 경우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으로 간다. 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래야 도심지에 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청년 원가 주택 30만 원. 일단 청년. 뭐 요즘은 50대 청년이라고 그러던데 청년이 도대체 뭐냐? 원가는 뭐냐? 그리고 역세권 첫집 주택, 첫 집만 중요하냐? 아, 이거 너무 신랄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공급책들을 보면은 예. 자꾸 규정을 지어요. 예. 누구용, 그렇죠. 누구용, 예. 그냥 범용으로 예, 예. 모두가 원하는 집들을 250만 원 이상 공급하면 너무 좋겠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250만 원 이 숫자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10년간 인허가 물량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57만 원씩 공급하고 있습니다. 57만 곱하기 뭐 5년 이러면 그것만 해도 250만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뭐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이제 기본주택이라든가 장기 임대주택인데 이분이 이제 뭐 금융기법을 해서 싸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시장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 문제가 결국은 엮일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역세권 주택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월 60만 원. 그 역세권에 지금 현재 어느 서울 역세권입니까? 그건 모릅니다. 뭐 하여튼 역세권이라 포인하셨어요. 이게 또 어떤 효과를 주는가 하면은 전체 시장의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게 또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도 모르고요. 그 재정 부담을 누가 가져가야 되느냐.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공급안은 이제 뭐 250만 원 공급하겠다는 게 있고 원가 주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250만 원 공급은 뭐 여당 후보나 똑같이 숫자상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또 특이한 주택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원가 주택이나 청년 주택 좋겠죠. 근데 그게 뭐 어디만큼 실효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게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현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절대 여당이거든요. 네. 국회가 다음 임기 내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고. 거의 뭐 저는 힘들다고 아, 봅니다. 큰일 났네요. 네. 공급 부분을 우리가 다뤘고 세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여야 후보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내년도부터 좀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집 사신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예, 예. 자가 소유자들이 좀 늘어난 거죠. 예, 예. 결국은 살 때, 팔 때, 보유할 때 세금 문제가 좀 굉장히 커지고 그렇죠. 있어서 네. 상당히 극명하잖아요. 국토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얘기. 종합부동산세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재산세, 종부세, 국토 보유세가 된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 또 하나 생기니까 예. 저는 임대료 아까 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예.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힘든 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일 네.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고봉 수준의 보유세를 내는 나라에서 또 더해진다면 결국은 이게 국유화랑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 이제 정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완화, 양도소득세 예. 완화. 그러니까 완화라는 게 일반 과세로 가는 건지 비과세로 가는 건지 예.
어쨌든 방향은 지금보다는 좀 감세 예. 쪽이다는 건 뭐 주요 흐름인 건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토보유세가 어마어마한 거고요. 또 이분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들은 하여튼 뭐 엄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이분은 또 지금 현재 뭐 실효세율 1%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실효세율 1% 하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몇 퍼센트 붙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담 가능해야 되는데 더 하는 게 맞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세 완화라든가 양도세 완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미치는 안정 효과 같은 경우에는 대폭 낮춰줘야지 시장에 단기적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조건에 맞춰서 할 것인지는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쟁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공급 쪽 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주 물량에 대한 상승률 하락. 예. 하나, 둘, 셋. 셋.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주택난이 시작된 것도 보게 되면 출발점이 신축, 강남의 좋은 아파트, 뭐 그럴듯한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뭐 숫자는 똑같다. 근데 뭐 반지 압박도 포함되어 있고 이랬는데 실제 좋아하는 아파트의 공급량은 뭐 내년 후년까지도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급의 힘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공급의 걸 봤을 때는 상승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발 정부에서 주택이라는 단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네. 주택 이콜 아파트라는 생각이 딱 이제 등식이 박혀 있는 상황이라면 예. 주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파트 메토 예. 그 빌라 메토 지금 2021년 10월달 서울에 분양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이에요, 좀- 영. 10월달에 하나도 안 했어요. 서울에 예. 분양 많다고 했는데 예. 11월달도 벌써 지금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전세 시장인데 전세 시장에 따라서 이제 하락이냐 상승이냐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하나, 둘, 셋. 옆으로 간다. 저는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이 대표님은 보통 오르시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옆으로 간다니까 더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정말 모르겠어서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K180 국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 2+2+2+2+2도 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년도 네. 7월쯤 돼서 원성이 자자해지면 예.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국회 상태는 똑같기 때문에 예. 한 2번 더 한다라고 해도 그냥 소급 적용한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5% 제한도 네. 갑자기 1%로 바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뭐 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에 계약갱신 청구가 한번 만료가 되고 신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지 않겠는가. 근데 그 오르는 폭 자체가 지금 이제 일반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왜? 지금 5억짜리가 8억, 9억 하니까 내년 되면은 또 비슷하게 또 올라갈 거 아니냐.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오르긴 오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계약갱신을 하는 게 공급도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공급이 많아져서 하락 압력이 있기 때문에 오르긴 오르되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고 좀 제한적 상승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 맥스로 그렇게 많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어떻게 바뀌느냐도 네. 전세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맞습니다. 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할 상환한다면서요. 큰일 났어요. 세 번째 이제 금리 이야기입니다. 금리 상승에 의한 상승이냐 하락이냐. 네. 하나, 둘, 셋. 어이구. 다르네요. 또 골랐습니다. 교수님부터 한번 저는 들어볼게요. 이게 뭐 폭락까지는 아니고 폭락은 막아야 되는 거고 뭐 어느 정도 폭락했다는 건 우리 경제가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고 어떤 연구를 보더라도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금리만의 영향은 마이너스 영향이다. 집값 하락의 압력을 작용한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상 금리를 올렸을 때 집값이 떨어진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를 하든 뭐하든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계량경제학에서 나온 모델들을 보게 되면 다 하락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대표님 올라가신다고 한 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것도 이제 저하고도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다른 상승 요인이 워낙 세고 금리는 요만큼이에요, 힘이. 그러면 이제 결국 상승으로 간다. 이 대표님께서는 저는 사실 요즘 경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은데요. 예. 지금 뭐 거리두기 완화도 좀 됐잖아요. 예. 또 위드 코로나 얘기도 있고. 예. 그런데 경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합니다. 예. 왜냐면 최근에 뭐 요소수 부족 문제도 그렇죠.
깜짝 놀랐거든요. 2021년도에 어떻게 물건이 모자라냐. 그렇죠. 우리나라의 업종 자체가 거의 수출 위주로 돼 있는데 예, 예. 해외가 좋아지니까 또 좋아지고 예. 그런 것들을 보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임금 인상 압박이 예. 엄청난가 봐요. 이러면 결국 임금 인상이 내년도에 예. 또 주요 화두가 된다고 예. 보면 금리 인상이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예. 거꾸로 이제 사람들의 소득 자체를 끌어올리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지 않을까? 예. 금리 인상과 좀 맞물려서 예. 보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상승할 것이다 네.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쟁점입니다. 세제 강화를 하게 되면은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입니다. 하나, 둘, 셋. 옆으로 가시네요. 옆으로 기고 올라가고 계속 차이가 좀 나나요?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전사들은 예, 세금을 이제 이렇게 징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비용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예. 세금을 올리면 올릴수록 뭐 매수하거나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예, 예.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임대료에 녹아지는 아, 세금 폭탄이 오히려 매매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아, 취득세가 아까 최대 10% 이상 1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매도 호가가 예, 예. 보통 한 5%씩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제 매도 호가가 10%씩 왔다 갔다 해요. 아. 취득세를 그냥 반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예. 일단 산 사람들은 예. 그게 기초 원가에 들어가 버리니까 양도세는 이제 이렇게 너무 비싸 버리면 다 매도 자체를 포기해 버리시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 세금은 시장에 가격 상방 압력을 준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약간 중립적으로 옆으로 보셨는데. 가게 된 게 네. 지금 세금이 너무너무 세게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센 건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지금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지금까지 강한 세금을 하면서 버틸 사람은 버티게 들어갔고 파실 분들은 대강 다 정리를 하셨고 그래서 세금 이슈는 뭐 추가적인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옆으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또 암울한 얘기 한 80%. 예. 사실 저는 내년도 장을 올해랑 거의 비슷하게 봐요. 어휴. 네. 그러니까 왜 놀라시죠? 아유, 그죠. 그럼 또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네. 내년에도 뭐 또 뵙고서 예. 서민들의 생활에 예. 편해지는 그런 부동산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다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